형님, 저 오늘도 굶었습니다. 1920년대 어느 겨울밤 6살 박정희가 형에게 한 말입니다. 형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기도 배가 고팠으니까요. 7 남매가 한 방에 모여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보다 배고픔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사람의 어린 시절입니다. 믿기십니까? 청와대 주인이 될 그 사람이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자랐다는 게 말입니다. 박정희가 태어난 1917년 구미 상모동,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니, 지옥보다 못했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움막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주르르, 겨울이면 찬바람이 쌩쌩, 여름이면 모기떼가 왱왱거렸습니다. 아버지 박성빈은 땅 한 평 없는 소작농이었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고 수확의 절반 이상을 지주에게 바쳤습니다.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리쌀로 연명했습니다. 그나마도 늘 모자랐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어린 박정희가 매일같이 한 말입니다. 어머니, 백남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줄 게 없었으니까요. 7 남매 먹여 살리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머니는 자기 몫을 덜어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박정희는 학교에 맨발로 다녔습니다. 신발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여름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지옥이었습니다. 발이 얼어터져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공부만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어린 박정희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대로 살면 아버지처럼 평생 가난하게 산다는 것을요. 배우지 못하면 영원히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요. 학교에서 박정희는 미쳤습니다. 공부에 미쳤습니다. 선생님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등잔불 아래서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름값이 아깝다. 불 꺼라. 아버지가 호통쳤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몰래 달빛 아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겨울밤에 손이 얼어붙어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집념, 이 도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친구들은 놀렸습니다. 야, 땅 딸보, 조그만 게 공부만 한다. 박정희는 키가 작았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이었습니다. 또래보다 한참 작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늘 제일 작았습니다. 놀림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지금은 웃어라. 나중에 누가 웃나 두고 봐라. 이게 그의 다짐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복수심이었습니다. 이 감정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1926년 보통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급학교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정희야, 이제 농사나 거들어라. 아버지의 선고였습니다.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10살 소년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박정희는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밭을 메고 물을 길고 소를 끌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등이 휘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밤이 되면 하늘을 봤습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평생 이렇게 사는 건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야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정희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농사꾼으로 6년을 보냈습니다. 절망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1932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희야, 형이 학비를 대줄게. 공부해라. 큰형 박상희가 만주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은 만주에서 장사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재능이 아까웠습니다. 넣힐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울었습니다. 20살 청년이 펑펑 울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회가 온 겁니다. 대구 사범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합격했습니다. 6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겁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준비했겠습니까? 사범학교는 천국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밥이 나왔습니다. 하루 세 끼, 평생 처음 배불리 먹었습니다.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잠자리였습니다. 책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책이 가득했습니다. 박정희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위인전을 탐독했습니다. 나폴레옹, 이순신, 세종대왕의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집중하십시오. 나폴레옹은 코르시카의 가난뱅이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황제가 됐습니다.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이순신은 미천한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을 구했습니다. 영웅이 됐습니다. 박정희는 깨달았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는 건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죽는 건 내 책임이다. 이 문장 가슴에 새겨집니까? 이게 박정희의 인생 철학이 됐습니다. 이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범학교에서 박정희는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술 마실 때 그는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담배 피울 때 그는 공부했습니다. 놀러 갈 때 그는 책을 읽었습니다. 박정희는 재미없는 놈이야. 친구들이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꿈이 있었으니까요. 새벽 5시 기상, 찬물 세수, 운동, 공부, 공부, 또 공부. 이게 박정희의 하루였습니다. 절제와 규율, 이게 그의 무기였습니다. 1937년 사범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드디어 교사가 됐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업을 가진 겁니다. 문경국립보통학교 교사로 부임했습니다. 시골 학교였지만 박정희에겐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맨발로 다니던 소년이 이제 선생님이 된 겁니다. 믿기십니까? 부모님은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박성빈 댁 막내가 선생님이 됐대.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답답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인가? 시골 학교 선생으로 평생 사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는 더 큰 걸 원했습니다. 교실 몇십 명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지 27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인들이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2등 국민이었습니다. 아니, 인간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쌀을 빼앗아 갔습니다. 땅을 빼앗아 갔습니다. 젊은이들을 끌고 갔습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바꾸라고 강요했습니다.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박정희는 이 모든 걸 똑똑히 봤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이 나라를 바꿔야 한다. 내가 바꿔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시골 교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이 무력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역사책을 뒤졌습니다.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힘이다. 힘이 있어야 한다. 권력이 있어야 한다. 나폴레옹도 군인이었습니다. 이순신도 장군이었습니다.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모두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과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결심했습니다. 군인이 되자.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조선인이 일본군 장교가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차별이 심했으니까요. 만주군관학교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만주국, 군대의 장교를 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경쟁률이 살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교사로 일하면서도 틈틈이 준비했습니다.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일본어를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미쳤어? 안정된 교사 자리를 버리고 군대, 전쟁터에서 죽으려고? 하지만 박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결연했습니다.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나는 평범하게 살 수 없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다. 이게 박정희의 각오였습니다. 광기였습니다. 집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운동했습니다.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이 나라를 바꾼다. 나는 역사에 남는다. 같은 문장을 매일 썼습니다. 자기 최면이었습니다. 다짐이었습니다. 21살 청년 박정희의 눈에는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굶주렸던 기억, 무시당했던 모욕. 이 모든 게 그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였습니다. 나를 무시한 놈들, 나를 비웃은 놈들 두고 봐라. 내가 누구 위에 올라가는지 똑똑히 봐라. 복수심이었습니다. 야망이었습니다. 이게 박정희를 움직이게 한 진짜 힘이었습니다. 구미의 움막에서 태어난 가난한 소년, 맨발로 학교에 다니던 소년, 배고파서 울던 소년이 이제 권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고 가난했던 소년이 훗날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박정희의 시작입니다.